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필수 의료라는 것이 어떤 정의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중환자의학이야말로 가장 필수 의료에 적합한 그런 표현에 굉장히 맞는 의료의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적시에 적당한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환자가 상당히 많은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예후가 나빠질 수 있는 환자군이 중환자고요. 그 중환자를 다루는 어떤 분야가 중환자의학이기 때문에 가장 그 데피니션에 그 정의에 잘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대책은 너무 응급의학 의료, 응급의료에 좀 집중이 돼 있지 않느냐. 사실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들어오시더라도 거기서 받는 처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환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응급실 이후에 그런 의료, 어떤 환자들이 받는 여러 가지 처치와 치료들은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치료가 제대로 돼야지만 환자들의 예후가 향상이 될 텐데 그쪽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필수 의료의 대책만으로 중환자 의료를 제자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은 어떻게 보면 돈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강제적인 조항으로서 해야지만 어떤 분야가 투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수십 년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중환자 의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과는 굉장히 먼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 한 번의 어떤 대책으로 정상화, 즉 선진국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긴 안목으로 이것을 정부가 좀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은 그게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감기가 걸려도 전문의가 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많은 그 중환자실, 즉 가장 위중한 병원에 입원한 가장 위중한 환자들은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간호사 숫자도 워낙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인력이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이번에 한 번의 대책으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긴 안목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필수 의료가 갑자기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언제 우리가 필수 의료라고 했어요? 갑자기 만들어진 거거든요. 뭐 때문에? 아산병원 간호사가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사회가 이슈가 되니까 갑자기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분야를 키워야 될 텐데 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용어로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번의 대책으로도 해결한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이것을 통해서
중환자실 쪽에 어떤 일부분을 조금 더 좋은 환경을, 그러니까 중환자들을 위한 좋은 환경이 된다면 저희가 그걸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부가 중환자들에 대한 진료 체계를 공공성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긴 안목을 가지고 이 정책을 꾸려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인력이잖아요. 인력은 갑자기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갑자기 올린다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도 없어요. 또 항상 그 정부 관계자들도 우려하고 우리 병원 협회 분들, 병원 경영진들도 우려하는 게 한 곳에 그 기준을 높여놓으면 결국은 인력의 이동이 일어나서 일부 지역과 병원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전체 의료 시스템이 같이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기준을 조금씩 올려서 전체의 의료가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필수 의료 좋은데요. 좋고 거기에서 이번에 들어가 있는 중환자실의 수준에 따라서 뭐 인력 기준을 좀 달리한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바람직한 거지만 그것을 한 번에 어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절대로 없을 거고요. 이것을 꾸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대책이라고 보고요. 그게 뭐 중환자만 담당하는 부서든 아니면 이번에 만드신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부서든 간에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면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뭐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는 중환자 의료 체계는 진짜 정부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그것을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더 시사하는 바가 중환자 의학 관점에서는 시사한 바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환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을 잘해서 중환자가 그나마 덜 생긴 건 맞는데요. 그분들이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환자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고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불안에 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평소에 중환자 의료 체계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다량 발생했을 때 그런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튼튼한 중환자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지 평시에 여러 국민들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고 또 코로나처럼 갑자기 중환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 어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환자가 됐을 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